자, 문제 1번.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수소 결합성 물질로서 B점이 높고 비열이 크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이고, 그리고 이제 B점이 높으면서 이제 비열이 높은 진짜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번. 100도씨의 액체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약 1600배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기화돼서 수증기로 되면 체적이 1600배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유류 화재에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면 질식 효과 이외에 유화액이 생성되어 유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면, 무상이라고 하는 게 안개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분무기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냉각 소화뿐만이 아니라 질식 효과, 질식 소화 효과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비극성 공유 결합성 물질로 B점이 높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공유 결합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부피비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로 혼합된 전압이 760mHg인 기체가 있다. 이때 질소의 분압은 약 몇 mHg인가? 단 모두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달톤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지금 전압입니다. 그 혼합기체의 전체의 압력을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체들의 압력을 분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이에요. 그럼 다 합치면 전체가 100이죠. 그 100 중에서 이제 질소의 분압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하시냐면, 왜 우리 전기 파트에서 이거 배웠죠? 그 전압 분배 법칙 배웠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전압 760 수은주를 자, 분압을 해주면 돼요. 각각의 그 비율을 맞춰서.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의 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질소의 분압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 혼합기체의 전체의 그 함량, 부피비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65죠, 질소. 그리고 15%로 해당되는 것이 수소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20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때 이제 질소의 분압을 물어봤으니까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질소의 부피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65 곱하기 이제 전압이 760 수은주죠. 760.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해당하는 그의 부피비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질소의 분압은 대략 494 정도가 나오네요. 494 mHg.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질소의 분압은 달톤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명히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4류 위험물을 분류하면 특수 인화물과 그다음에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 그리고 이제 동식물유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1번 등유는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번에 경유, 자, 경유도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3번에 디에틸에테르, 바로 디에틸에테르가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휘발유는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폭발 한계. 바로 연소 범위를 물어본 거죠. 연소 범위.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 한계가, 자, 폭발 한계가 4고요. 그리고 상한계가 75죠. 그래서 수소의 폭발 한계는 4에서 7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에 12.5에서 74. 이것은 일산화탄소의 폭발 한계죠. 그리고 3번에 3에서 12.4는 에탄. 그리고 4번에 2.5에서 81은 아세틸렌의 폭발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게 뭐예요?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의 농도다. 이것은 바로 LOAEL이라는 거죠. 그래서 LOAEL. 그래서 이거는 인체에 독성을 주는 최소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LOAE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의 ALC 같은 경우는 뭐예요? ALC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의 ODP는 오존 파괴지수, 그리고 4번의 GWP는 이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LOAE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실내 화재 발생 시 순간적으로 실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은 이게 뭐예요? 자, 실내 화재예요. 실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 전체로 화염이 번져서 이게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죠. 플래시 오버. 정답 3번입니다. 다음 7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다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물어본 건데 여기서 이제 구성비가 질소가 자 52%고요. 질소가 52%. 그다음 아르곤이 40%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마지막 나머지죠. 8%. 자,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자, 불활성기체가 뭐냐?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IG541이라는 이러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입니다. IG541.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 명칭이 541이잖아요. 541. 541이죠. 그래서 여기를 52%를 이거를 5로 보시면 되고요. 40%를 4로 보시면 되고요. 8%를 대략 10%로 봐서 이거를 1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G541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8번. 물의 소화 효과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물의 소화 효과. 물의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냉각 소화 효과죠. 그죠? 왜냐면 증발 차별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소화이면서 또 다른 소화 효과는 뭐가 있어요? 질식 소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1번에 냉각 효과, 촉매 효과. 자, 촉매 효과는 물의 소화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한론 소화 약제의 소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촉매 같은 경우는 촉매 효과. 그다음에 2번에 질식 효과, 촉매 효과. 촉매 효과 자체는 이게 소화라기보다는 촉매가 들어가면 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매보다는 부촉매 효과가 소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물 소화 효과는 아닙니다. 자, 3번에 냉각 효과, 그다음 질식 효과. 그래서 이거 3번이 바로 물의 소화 효과로 맞는 거죠. 다음 4번에 냉각 효과, 그다음 질식 효과, 촉매 효과. 그래서 촉매 효과가 들어갔으니까 정답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포소화약제의 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그 물에다가 포 원액을 섞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품처럼. 그래서 방사를 하면은 그 물 거품처럼 이게 나와서 소화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소화약제가 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화재면과의 부착성이 좋을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면과 부착성이 좋아야 소화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날아가면 안 되니까. 다음 2번 응집성과 안정성이 우수할 것. 이것도 이제 갖춰야 될 조건 맞고요. 3번 환원 시간이 짧을 것. 자, 환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소화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원 시간은 길어야 좋은 겁니다. 길어야 돼요. 다음 4번 약제는 독성이 없고 변질되지 말 것. 그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환원 시간은 길어야 됩니다. 정답 3번.
다음 문제 10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6가지가 있죠? 그 6가지 중에서 이제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차양, 2번 바닥, 3번 내력벽, 4번 지붕틀.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의 차양이죠, 차양. 그래서 지붕틀은 해당이 되는데 차양은 제외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겁니다. 정답은 1번. 다음 11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CO2 소화약제의 장점이 아닌 거예요. 1번. 소화 후 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자, 이건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손이 있어요. 왜냐면 물을 뿌리면 아무래도 파괴되는 게 많겠죠. 근데 이제 CO2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오손이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 2번.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맞고요. 3번. 겨울에는 동결되어도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가열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4번.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장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연소의 3요소입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연소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자, 물건. 가연물이죠, 가연물. 어떤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연소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산소.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되지 않겠죠? 산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산소. 자, 그 다음에 점화원, 불꽃. 자, 불꽃이 있어야 불이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아닌 이상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에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연소의 4요소가 되겠죠? 연소의 4요소. 그것은 바로 연쇄 반응이죠. 연쇄 반응. 이 연쇄 반응을 추가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의 점화원, 2번의 가연물, 3번의 산소, 4번의 촉매. 그래서 촉매가 연소의 3요소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3번. 자, 가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화재의 분류 중 A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자, 화재의 분류에서 이제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1번. 통전 중인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화재. 이거는 전기 화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C급 화재가 되는 거고요. 2번. 마그네슘, 칼륨 등의 화재. 이것은 D급, 금속 화재, D급 화재가 되고요. 3번. 목재, 섬유 화재. 바로 이게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A급 화재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도시가스 화재. 자, 가스 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B급 화재로 분류가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 14번.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 1번. P는 2인이죠. 2번에 구리, 3번에 아르곤, 4번에 철. 자, 보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서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이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이나 구리, 철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정린의 착화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자, 정린은 착화 온도, 즉 발화점이죠, 발화점. 그러니까 불꽃을 대지 않고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게 바로 착화 온도예요. 그래서 정린 같은 경우는 260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린의 착화 온도는 260도. 정답 4번입니다. 다음 16번.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자, 이거 보세요. 자,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말소화약제는 우리가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종. 자, 1종 분말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그 다음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이죠, 칼륨. 탄산수소, 칼륨이고요.
다음 제 3종 분말은 인산암모늄이에요. 인산암모늄. 그 다음 제 4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과 이제 여기에 플러스 요소죠, 요소. 여기서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제2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을 물어봤죠? 제2종 분말이니까 탄산수소칼륨이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7번. 다음 가연성 기체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으로 틀린 것은 단 최적비로 계산하며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21 볼륨 %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와의 반응식, 자, 산소와의 반응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수소. 자, 1번이 수소죠. 자, 수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 자, 수소의 분자식이 H2죠. H2. 그죠? 수소가 산소와 반응을 했어요. 산소와. 그럼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물,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 자, 물이 만들어져요. 그때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자, 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몰수를 이제 맞춰주면, 여기가 2배, 여기도, 자,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소가 2몰일 때,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는 1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수소가 1몰일 때는, 산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5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몰. 자, 지금 이 가연성 기체가 1몰일 때 가연성 기체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소가 1몰이면 산소는 몇 몰이라고요? 0.5몰이 되는 거죠. 0.5몰. 그죠? 그런데 이 산소는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 있어요? 21 볼륨 %. 산소는 21. 자, 21 볼륨 %가 있대요. 21.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수소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자, 공기 중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21일 때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비례식으로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산소가 21 볼륨 %예요. 공기 중에. 근데 몇 몰이냐면 0.5몰이에요. 0.5몰은 자, 지금 공기는 전체가 100이죠. 공기 중 100% 중에 산소가 21만큼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9%는 질소가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100% 100 볼륨 %죠. 이거는 과연 몇 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몇 몰. 지금 몰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이 비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21 볼륨 % 있는데 산소는 0.5몰이잖아요. 그럼 전체 공기가 100%니까 100일 때 그때 몰이 몇 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X는 이제 비례식에서 내향의 곱과 이제 외향의 곱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X는 21분의 0.5 곱하기 100 이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38몰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수소는 맞는 거죠. 제대로 돼 있어요. 2.38몰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탄. 자, 메탄은 CH4죠. 자, 메탄은 CH4예요. 자, 메탄이 이제 또 산소와 만났어요. 산소와 자, 만나면 자, 뭐가 발생하냐? 물과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그죠? 완전 연소가 됐으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때 이제 몰수를 비교해 보면 몰수가 여기가 2가 들어가죠. 몰수로 비교해 주면 2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메탄이 1몰일 때 산소는 몇 몰이에요? 산소는 2몰이죠. 그죠? 메탄이 1몰일 때 산소가 2몰이잖아요. 2몰. 자, 그러면 또 비례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20일 때 2몰은 자, 똑같아요. 100 대 X 이런 식으로.
자, 21 볼륨 퍼센트 대 2몰은 100 볼륨 퍼센트 대 X몰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X는 21분의 2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9.52가 나옵니다. 9.52몰. 이렇게.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죠. 2번도 제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 3번. 3번은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은 C2H2죠? 이게 아세틸렌의 분자식이에요. 아세틸렌이 이제 산소와 만났어요.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완전 연소 생성물이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몰수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세틸렌이 산소가 2.5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2몰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자, 그러면 아세틸렌 1몰일 때는 산소는 2.5몰인 거죠. 몰수의 비가. 그죠? 아세틸렌 1몰일 때 산소는 2.5몰이에요. 또 비례식을 만드는 거예요. 비례식을. 자, 21대 2.5는 100대 X.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X는 21분의 2.5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11.9가 나옵니다. 대략 11.9몰.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잘못 나왔죠? 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프로판. 프로판은 C3H8입니다. 프로판 분자식. 자, 프로판이 산소와 만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자, 몰수를 비교해 보면 몰수가 여기가 5몰이고요. 여기가 4몰, 여기가 3몰이 됩니다. 이거는 양쪽에 그 원자량을 맞추면 돼요. 그럼 이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원자량을 개수를 맞추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프로판 1몰일 때 산소는 5몰이죠. 몰수의 비가. 프로판 1몰일 때 산소는 5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만들게요. 21대 5는 100대 X가 되겠죠? 그죠? 100대 X. 자, 따라서 X는 21분의 5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23.81이 나오네요. 23.81몰. 이렇게 해서 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잘못 나와 있죠. 잘못 나와 있는 것은 3번의 아세틸렌만. 아세틸렌이 잘못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다음 중 패닉 현상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패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 패닉 현상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과 관계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그러니까 연기가 발생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또한 패닉 현상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경종의 발령에 의한 청각장애. 자, 경종이 울린다고 해서 청각장애에 빠진다? 이 청각장애로 패닉이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3번이고요. 4번.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 그죠? 고립되어 있을 때도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 현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경종의 발령에 의한 청각장애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답 3번. 다음 19번. 거실, 복도, 부속실, 계단실로 구성된 건물이 있다. 다음 중 2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잘 돼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가 지금, 자,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그럼 거실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거실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복도. 그죠? 복도가 있죠? 거실 밖으로 나오면. 그럼 복도에서 이제 어디가 있냐? 여기 계단실. 자, 여기 이제 계단실이 이렇게 있죠. 계단실. 자, 계단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출입문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출입문이. 그럼 출입문을 나가면은 이제 이 공간. 자,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어떤 좀 넓은 공간 있잖아요. 여기 공간.
이 공간이 뭐예요? 바로 계단 전실이죠? 부속실. 그리고 이 부속실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그 안전구획, 1차 안전구획이 어디냐? 1차 안전구획이 복도죠, 복도. 복도가 1차 안전구획이고요. 그 복도에 나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죠, 부속실. 그래서 부속실이 2차입니다, 2차. 그죠? 2차. 이제 부속실까지 갔다가, 이제 어디로 또 내려요? 계단으로 내려가죠? 이 계단이 바로 몇 차예요? 3차. 3차 안전구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도가 1차, 부속실이 2차, 그리고 마지막 계단이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안전구획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부속실 또는 이거를 이제 계단 전실이라고 합니다. 계단 전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부속실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 대피하는 순서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복도, 부속실, 계단 이 순서대로 1차, 2차, 3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20번.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고체 연료. 그러니까 연료는 이제 고체, 액체, 자, 기체 상태의 그 연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거예요. 자, 1번에 증발 연소, 2번에 분해 연소, 3번 표면 연소, 4번 예혼합 연소. 자, 보기 중에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4번이죠.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